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이상한 사람. 인간 윤석열의 운명 패턴. 사람의 운명 패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평화시에 힘을 쓰는 사람. 두 번째 유형, 난세에 힘을 쓰는 사람. 세 번째 유형, 아무 때도 힘을 못 쓰는 사람. 네 번째 유형, 그럭저럭 사는 사람.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는 요소가 사람의 운명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운명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장르와 패턴은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평화시에 힘을 쓰는 사람은 비교적 온건하고 유순하며 긍정적인 삶 속에 착실하게 성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화시에는 별반 특성이나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난세, 즉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내재된 힘이 발동하여 분연히 일어서며 보통 사람이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엄청난 용기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두고 예로부터 난세의 지목, 영웅이라 불러왔다. 역사적으로도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영웅호걸이 등장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런 운명적 패턴을 타고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가 있어 대기만성형이며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이런 운명의 소유자들은 대체적으로 복록이 얇아서 보통 사람도 쉽게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자식복, 처복, 인연복이 희박하다. 그러나 이런 운명적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운명의 시나리오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보통은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모르며 남들도 모른다. 사람 윤석열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기이하게도 난세 패턴과 일치하는 점들이 많다. 청년 시절 윤석열은 명문대학을 나와 고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의 호방한 품성과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 탓에 고시에 집중하지 못해 번번이 낙방하였다. 보통 고시생들이 5년을 넘기면 거의 포기하고 마는데 그는 9년을 버티며 10년 공부를 마무리하였다. 대기만성의 고달픈 인내력 테스트를 끝내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문을 들어선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1994년 검사로 임명되어 27년 동안 근무하였다. 이 기간 그는 평범한 검사로 지내왔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였으나 2014년 대구 고검 검사로 좌천되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7월 25일에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사람들이 모르게 곳곳에 이상한 시나리오를 숨겨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극찬하며 추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운명적인 전쟁이 벌어질 줄은 누가 알았으랴. 이때부터 그의 운명 패턴에 들어있던 광풍의 전주곡이 시작되었다. 그의 강직한 성격 탓에 문재인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며 여당 의원들에게 무차별 융단 폭격을 당하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연일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민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하게 되어 모두가 그를 알게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와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고 다시 살아난 그는 2021년 3월 4일 자녀 임기 4개월 열을 남겨두고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과감히 싸우며 생긴 상처 대신 이상한 기류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던 국힘당과 보수우파들 사이에서 그는 어느덧 듬직한 전사로 각인되어 가고 있었다. 이때 그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는 것을 본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인간이다 라는 말이 나돌며 1등 공신은 추미애와 박범계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보수 우파 사이의 인기와는 별도로 그는 애당초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허나 국내 환경이 보수 우파가 그를 사정없이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등 떠밀리다시피 정치를 하게 된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7월 30일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당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다. 또 한 번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수십 년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어도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억지로 노력해도 이렇게 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야말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치판 인생이다. 사람 윤석열에게 일어난 일은 사람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일이 아니다. 운명은 알 수 없는 순간에 거센 힘으로 끼어들어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 이는 난세지목의 명운이 가진 패턴의 끌개장으로 얻어맞을수록 커진다, 세진다. 난세에 발복한다는 명리학의 고전인 궁통보감에 나와 있는 말이다. 또 연애자평에는 이런 말도 있다. 거병대발, 즉 병이 제거되면 크게 일어난다. 병이란 장애물,
문제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거되면 막혔던 울로가 열린다는 뜻이다. 평생을 정부 관료로 살아온 그에게는 정치는 낯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은 전쟁터였다. 그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생각이 들게 하였다. 호사가들의 예상과 각종 언론의 예비조사를 뒤엎고 그의 당선을 장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화투판에서 소위 끝발이 오르면 상대가 속여도 돈을 딴다 라는 말이 연상되는 것처럼 무언가 큰 힘이 작용하는 느낌이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국정운영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탄핵과 입법의 강력한 무기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건건이 발목을 잡혀 대통령의 국가운영은 많은 제약이 생기고 명령을 수행할 일꾼들은 모조리 탄핵되어 직무정지에 이르니 그야말로 허울뿐인 종이 대통령이라 느꼈을 터이다.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종 비리와 부정 그리고 정부 조직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반대 세력들은 배후에 있는 검은 그림자의 지시를 받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는 모종의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6시간여 만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여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 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하는 것이다. 장관, 군인, 판검사 할 것 없이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었으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몸을 사리고 정당하게 집행해야 할 자신의 책무마저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람 복이 이렇게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충성이란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적어도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은 충성은 못해도 본분은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험잡고 권세 부리라고 준 직책이 아니지 않은가. 네 편 내 편을 떠나서 이러한 사태가 개탄스럽고 창피스럽다. 그런데 운명의 패턴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은 소품처럼 그의 여정에 가시처럼 들어있다. 그의 인간 선택은 매번 마음의 가시를 품은 자를 선택하여 결국은 찔리고 만다. 그가 믿고 선택한 자들을 보라. 대부분이 거의 그렇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할 정도이다. 그러나 말하기 좋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운명 패턴이 만들어 놓은 의도는 이렇다. 그가 누구든 간에 이 패턴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강하게 만들어 더 큰 일에 쓰일 제목을 만드는 것이 핵심 의도이다. 이런 명조를 가진 주인공의 사람 복은 항상 한 다리 건너에 있다. 곁에 있는 자는 항상 시험을 거쳐야 정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진정한 친구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는 달아나고 지나가던 사람이 달려와 도와준다. 난세지목의 명조를 가진 사람의 사람 복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위기에 달려와준 사람은 생면보지라도 이미 영혼의 오랜 친구들이며 이런 일에 서로 도움을 주도록 상호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지금쯤이면 사람 윤석열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지독하게 두들겨 맞았더니 많은 국민들이 그의 곁에 몰려들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지금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관저에 머무는 상태가 되니 난데없이 바닥이었던 지지율이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내란으로 때렸더니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 공수처가 체포하겠다고 으르렁대니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재판 운운하니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유례없이 치솟았다. 옆에 있는 북한, 중국은 잡아먹으려 하고 한 다리 건너 멀리 있는 미국이 달려올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야말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강력한 난세지목의 파노라마 같은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아서라 말아라. 이런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자칫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다. 영화에서처럼 힘을 숨긴 찐고수를 잘못 건드린 격이다. 만약에 윤 대통령을 억지로 체포하여 부러뜨린다면 결단코 민주당과 이재명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에는 그의 영혼 친구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분노한 친구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명운과 연결되어 운명이 그를 기묘하게 쓰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사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기에 대통령 하나 탄핵한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것이 분명하다.
영웅들의 분투를 기대해본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둔다.